오늘만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, 내 월급 이상으로 소비와 지출을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, 그때그때 소비 지출 통제가 되지 않으신 분들, 중독된 사람들, 쇼핑, 여가, 유흥, 이상하리만큼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고 꽉 막힌 사람들, 그리고 특히 모든 일에 비판적이고 피해의식이 크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 이외의 다른 것들에게 넘겨버리려는 사람들, 특히 국가, 사회, 정치인, 남들, 회사, 동료, 친구, 가족, 몸은 멀쩡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시는 분들,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, 빨래, 그 보살핌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, 독립적이지 못하면서 본인 권리만은 포기할 수 없으신, 그 중에서 가장 절망을 만드시는 분들, 바로 돈에 관해서 무지하고 겁이 없고 아무런 지식, 개념이 없으신 분들,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께 오늘 선정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최초로 만들었던 계기가 되었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주제 제목은요, 스스로 절망적인 상황을 만드시는 분들입니다. 혹시라도 오늘 주제가 궁금하신 분들은요,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, 구독, 좋아요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예전에 부동산, 제가 임장 모임 또 여러 가지 부동산 동호회 활동을 했다고 많은 말씀 드렸었는데요, 그때 알게 되신 분입니다. 근데 휴대폰에 우리가 보통 이제 살아가면서 연락처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의 연락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거기 보면. 근데 최근에 수년째 연락하지 않으신 그 부동산 동호회 예전에 활동했던 분들 중에 단 그 한 분으로부터 연락처 있으니까 전화가 오면 이제 발신 주소가 뜨니까 이분 정말 오랜만입니다. 저보다 두세 살 정도 형님이신데 그분이 연락이 왔습니다. 근데 이제 예전에도 이분과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지낸다거나 따로 개인적으로 본다거나 그 정도 사이는 아니었습니다. 일단 모임, 이런 동호회, 그 같은 조에 같이 소속이 돼가지고 같이 뭐 활동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발표도 하고 조사도 하고 했었던 그런 동호회, 거기 관계 속에서 알게 되었는데, 갑자기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연락 오는 것은 갑자기 뭐 이렇게 안부처 연락 오는 일이 거의 드물겠죠. 무언가 전학원 쪽 사정이 있거나 목적이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 있기 때문일 겁니다. 역시나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잘 지내냐,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떠냐. 근데 이제 말을 끌더라고요. 근데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형님 말씀하십시오.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습니까? 결론은 혹시라도 본인이 잠시 쓰고 바로 갚을 건데 돈을 좀 빌려줄 수 없냐. 결론은 그 돈 얘기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갑자기 겉으로 제가 드러낼 수 없어서 갑자기 수년째 개인적으로 친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전화상으로 연락이 와서 돈? 이상한 느낌 들었죠. 무슨 일이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전후 사정을 들어봐야 되니까요. 근데 이제 투자 모임에 이분이 예전에 활동했을 때 나오긴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예전에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의지 있게 활동하지 않았던 그런 제가 사람으로 그런 이미지로 기억하는데, 그때 당시 실제 투자를 했다거나 뭐 어디 뭐 임장을 갔다거나 분양권 투자를 했다거나 실제적으로 뭐 했다거나 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.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잔금이 부족하다거나 갑자기 대출이 막혔다거나 그런 때문인 건가 해서 여쭤봤는데 그의 대답입니다. 장사를 이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근데 올 초에 시작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힘들죠.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힘듭니다. 자영업뿐만 아니라 직장인분들 모두 다 힘들죠. 근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. 정말 본인 스스로가 마음 먹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탈탈 다 털었죠. 대출까지 제대로 받았는데 지금 손님도 없고 몇 달째 월세는 밀려있고 계속적으로 종업원까지 고용을 했었는데 뭐 계속적으로 버티기 힘들다 보니까 종업원마저 다 내보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럼 무슨 장사 뭐 이렇게 하고 있느냐, 뭐 개업을 한 게 뭐 어떤 종목이냐 물어보니까 프랜차이즈 음식점입니다. 여러분들이 뭐 제가 어떻게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말만 하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말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회사인데 전국구입니다.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해당 위치에 있는 그 건물에 있는 월세 내는 금액 자체도 몇백만 원 수준이더라고요.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잘 될 줄 알았다. 최소 한 달에 400, 500 정도는 순수익으로 내가 최소한 내 인건비는 그 정도로 가져갈 줄 알았다. 근데 이제 본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설명하겠죠. 프랜차이즈 회사 직원들이 지금 뭐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하시면 보통 사장님들 이렇게 월 매출 이 정도 되고 가져가시는 돈이 이 정도 됩니다. 얘기하겠죠. 그의 지갑은 그렇게 해서 슬슬 열리기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장사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 아파트에 대출이 없었습니다. 근데 이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태기 위해서 부모님 아파트 그 대출, 담보대출까지도 이용하게 됩니다. 직장 다니던 사람이 저는 생각했죠. 갑자기 장사를 다니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정리해고 될 것 같아서
이분이 명퇴를 신청했다 그러네요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명퇴 신청했으니까 퇴직금이 나왔을 것이고요. 또 모아둔 돈, 또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 대출에다가 부모님 집에 담보대출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. 근데 이제 매달 들어가는 월세, 이런 거 있겠죠. 또 계속적으로 월세가 미납되니까 보증금에서 계속적으로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. 대출 이자 또한 여러분들 무시 못하죠. 장사가 잘 된다 해가지고 은행에서 아, 너 지금 장사 안 되니까 대출 이자 원금 좀 깎아줄게요. 이렇게 하는 데는 없기 때문입니다. 무시 못하죠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상권 조사도 하고 투자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본사 직원 말만 듣고 이분이 한 것에 대해서 조금 후회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.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죠. 그래도 아, 이 사람 예전에 투자 공부 좀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책도 같이 읽고 투자 모임도 같이 하고 강의도 같이 듣고 같이 뭐 조사도 하러 다니는데 어느 정도 투자를 했다는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돈에 관해서 무지한 건가? 장사든 투자든 간에 여러분들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근데 유유자금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빚을 내서 본인 빚뿐만 아니라 부모님 집에 있는 그런 빚까지 내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상황은 더더욱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. 황당하고 저는 사실 어이가 없었습니다. 안쓰러웠지만 어이없고 황당한 그런 속내가 저는 더 컸다는 얘기죠. 부동산 통해를 통해 뭐 이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가게 본인 매장의 운영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계속적으로 전화를 돌렸겠죠. 근데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전화 온 게 아닐 겁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주변에 있는 가족, 친척, 뭐 정말 친한 친구 여기 먼저 전화했겠죠.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전화번호에 쭉 보면서 아, 예전에 같이 투자 모임 했었는데 연락은 잘 안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했겠죠.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밑 빠진 우리 독에 물붓기라 그러죠. 돈을 투자해도 저는 힘들다고 봤습니다. 정중하게 제가 그래서 상황이 저도 좋지 않고 저도 지금 장사라는 입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저도 매출이 상당히 뭐 힘들고 최근 저도 부동산 투자를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잔금으로 다 나가고 뭐 해서 지금 여유자금이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거절하고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. 알겠다라고 이분이 끊었는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급했으면 몇 년간 저하고 연락도 안 하다가 또 개인적으로 친한 저도 아닌데 나에게까지 전화를 했을까? 얼마나 고민했을까? 그 버튼 누르기 전까지 수천 번, 수만 번 고민하지 않았을까요? 근데 이제 결론은요, 돈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고 봅니다. 이분께. 장사건, 자영업 시작이든 뭐 투자든 간에 분석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을 타인, 뭐 본사 직원이겠죠. 방금 이 경우는요. 모든 것을 타인에게 의지하고 책임을 맡겼던 것 자체가 가장 큰 잘못이고 저는 실수라고 봤습니다. 그것도 대출까지 이용해서 또 부모님 집에 있는 담보대출까지 이용해서 다 끌어모아서 그 돈마저 정말 다 날릴 수 있는 최악의 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. 오히려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가만히 있었던 그렇게 가만히 그냥 있지 그것 정말 있었으면 오히려 더 100배 1000배 더 나을 뻔한 그런 선택이 아니었는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. 스스로 절망적인 상황을 이분이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. 물론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돈을 벌려고 했었고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명퇴 신청해서 스스로 나왔긴 했지만 너무 청사지만 가지고 너무 장밋빛 미래만 본인 스스로 가지고 본사 직원만 말만 듣고 여기 하면 나 이 정도 뭘 내가 손쉽게 가져갈 수 있을 거야.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본사 직원이 저렇게 말하니까 다 될 것 같아. 지금 여기 하면 장사 잘 된다고 본사 직원이 얘기하네. 이런 모든 돈에 대한 책임,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타인에게 맡겨가지고 주체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, 잘못이 아니었던가. 좀 안타까운 이런 절망을 스스로 만들어 사람이 내 주변에도 있었다. 또 이런 영상을 여러분께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. 이런 사람이 제 주변에 있을 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절망적인 상황을 스스로 뭐 주변에 있는 이런 여건, 지금 코로나 상황, 뭐 투자를 하신 분 또 여러 가지 뭐 대외 변수, 주식 하신 분도 마찬가지겠죠. 대내외 변수.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예기치 못하게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성공할까 말까.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든 주도권과 모든 돈에 관해서 모든 돈 벌 수 있는 뭐 투자, 장사, 자영업, 모든 사업 관련해가지고 타인에게 모든 것을 맡긴 이런 상황 자체가 가장 제가 봤을 때 돈에 대해 무지하고 가장 스스로 절망적인 상황을 만드시는 분들이 아닌가. 이런 상황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되뇌겨보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?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께 또 도움이 되셨다면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.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